오늘은 평가형을 가지고 설명을 또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유형별 수업 네 번째고요. 지난번까지 우리가 요약, 비교, 논쟁형까지 대부분의 수업이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그 전에 수업들의 중요 부분들을 빼져먹은 사람들은 쌤한테 얘기하셔서 영상을 봤거나 혹은 보충을 조금 해서 중요 부분들을 좀 마무리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평가형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좀 밑줄 그면서 따라 들어오세요. 화면 보는 친구들은 제 얼굴이 일부러 안 보이게 했어요. 처음부터. 목소리만 존나 나오고 있죠? 네. 자, 시작해볼게요. 평가란 사물의 가치나 수준을 평하는 것을 말한다. 밑줄 계속 그세요. 사물의 가치나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그 사물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두루 살필 수 있어야 한다. 논술에서의 평가형은 어떤 견해 밑줄 꼭 동그라미 걸었고요. 현상 혹은 사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장단점, 순기능, 엮이는 의의와 문제점을 파악하는 걸 우린 평가형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평가 유형의 가장 기본 컨셉은 뭐냐면 어떤 관점에서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그 대상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부분을 쓰든가 아니면 순기능, 엮이는 의의나 문제점인데 시험 문제 가장 고급지게 쓰는 부분은 의의와 문제점으로 쓰는 게 가장 고급지긴 해요. 근데 어찌됐든 그렇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가 유형은 애들한테 매번 얘기하는 거긴 한데 출제 형태가 평가형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뭘 쓰는 거야? 장단점 혹은 순기능, 엮이는 의의나 문제점을 쓰는 건데 당연히 필자의 견해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봐봐. 한번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 이 문제에서는 우리나라 현 사회가 이혼율과 연령별 추이를 고려해보는 여러가지 변화를 볼 수 있을 때 행복해졌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혹은 타당하지 않다지.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고요.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행복해졌다는 주장은 타당하다면 의의나 장점이 많은 거고요. 행복해졌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단점이나 문제점이 많은 거지. 자, 그러면 하나 더 볼게.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인데 여기서는 기본 컨셉이 뭐냐? 제10은 나라는 관점에서 가라는 대상에 대해서 평가해 보라고 했어. 이건 얘 둘의 관계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져. 비슷하거나 대립된다. 그러면 비슷한 관계면 타당한 거고 비슷하지 않고 대립이라면 타당하지 않다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 문제 두 개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는 아까는 관점이 여러 개고요. 두 개 이상이고요. 얘는 관점이 몇 개야? 하나일 때 그런 결론이에요. 좀 이따 정리 한번 할게요. 어찌됐든 요 정도 보고 좀 이따 읽을 거니까 보세요. 얘는 평가하세요고요. 얘는 뭐예요?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세요.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계속 가볼게요. 출제 형태가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요. 평가형이 가장 문제 유형 중 가장 어렵기도 하고 좀 까다로운 이유는 첫 번째 뭐 때문에 그래?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밑줄 그어보세요. 여기서부터 비판하시오, 반박하시오, 타당성 검토하시오, 평가하세요, 논평하세요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가 나타나십니다. 되셨으면 계속 갈게요. 아까 이 필자의 견해라는 말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인데요. 어떤 거는 타당하고 어떤 거는 타당하지 않은 이유가
관점과 대상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일 수도 있어? 의의나 문제점이 어떤 걸 더 많이 썼는지가 그럴 수도 있죠. 좀 이따가 얘기하고요. 어쨌든 대체로 의의나 문제점으로 쓰는 게 제일 예쁘겠다. 그 얘기 했었고요. 그러나 필자를 드러내는 서술은 좀 지양해야 한다는 거니까 나는 이런 표현 쓰지 않고 두 번째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로 쓰는 건 좋은데 평가형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문제점을 쓰게 되니까 대안을 자꾸 쓰려고 해요. 글이 모자랐을 때. 논술은 추가로 뭔가를 쓰는 걸 되게 싫어해. 그러니까 더 오버해서 쓰지 마라 라는 얘기 다시. 이해됐니? 지금 영상 보는 친구들은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죠? 그거 다 뒤에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스튜디오 아니니까 조금 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계속 가봅니다. 출제 형태. 그럼 선생님 출제 형태가 되게 여러 개입니다. 그치? 가장 기본 형태는 평가하세요. 그 다음 뭐야? 논평하세요.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하세요. 정당성을 검토하세요. 비판적으로 서술하세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장단점 쓰라는 소리예요. 다만 여기까지는 장단점을 모두 쓰는 건데 비판하세요나 또 한계를 지적하세요. 문제점 지적하세요. 이거는 다 뭘 쓰는 거야? 장점 쓰지 말고 단점만 쓰는 거죠. 선생님 가끔 얘기했던 부분이 한데요. 비판적으로라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상을 바라보라는 의미고요. 비판하세요는요. 대상의 단점만을 생각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뉘앙스적으로 다른 말이에요. 완전히 대립되는 말은 아닌데 다른 말입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 지수야 미국 갔다 온 애라서 잘 구분이 안 되겠지만 한국 애들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선생님 선물을 가져와서 조금 더 이름을 친근하게 불러줬어요. 고맙습니다. 자, 됐으면 논쟁은 평가의 기본이다. 선생님은 여기서 하나만 지적할게요. 논증을 구체화한다. 다 똑같은데 이거를 두 개를 묶어서 논증이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유나 근거를 드는 거거든요. 이유나 근거는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관점으로 제시된 비문학에서 끌어다 쓰는 거다. 그 정도는 기억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형태를 2번 개요 작성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다 쓰셨으면 이 개요 작성은요 서울대학교 문제하고요 뒤에서 뭘 경북대학교 문제하고 숙명여대 거네요. 숙명여대 문제를 같이 나누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표 두 개에서 줘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요. 그냥 편의상 1번으로 해놓을게요.
이 서울대학교 문제는요. 얘기하지 않았지만 좀 이따 한번 볼 테지만 대상과 관점이 두 개씩 있는 문제. 다시 무슨 얘기냐면 좀 이따 한 번 더 보겠지만 자료 1은 사람들이 행복해졌다를 나타내는 표 특징을 보여요. 여기는 행복해지지 않았다에 대한 특징이에요. 좀 이따 한 번 더 볼게요. 어찌됐든 서울대학교 문제는 관점이 복수고 물론 대상도 여기 복수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대상보다는 관점이 복수라는 게 중요해. 됐죠? 즉, 맨 처음에 자료 1을 먼저 특징을 적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특징은 재심은 가를 근거로 어떠한 장점 혹은 의의를 지적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진짜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편의상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들어오세요. 그러나 재심은 나를 근거로 보면 어떠한 단점이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쓰는 문제. 그 다음에 자료 2 특징 쓰고 똑같이 장단점 쓰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어요? 됐어요? 그러면 쓰다가 여기는 장점을 많이 쓰고 여기는 단점 쓰고 여기는 거꾸로 되겠지. 그렇게 썼다면 그러면 내가 많이 쓴 쪽으로 즉 장점을 많이 써서 타당한 거고 단점을 쓰면 타당하지 않다야. 그럼 여기는 결론은 답이 없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뭐가 있는 거야? 장점과 연결할 건 가고 단점과 연결할 건 나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뒤집어지겠지. 이해됐니? 이해됐니? 그렇게 쓰는 거야. 즉 여기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관점이 복수면요 장점과 단점으로 들어갈 제시문은 정해져 있는 거야. 됐죠? 됐으면 2번 가보고 독해할 시간 드릴게요. 자, 2번은 어떻게 쓰는 거냐? 여기도 대상을 먼저 썼으니까 여기 대상을 먼저 써볼게요. 재심은 가를 먼저 요약해요. 얘는 숙명여대 문제인데 여기는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단점이 뭐야? 단수예요. 자, 맨 처음에 뭐부터 먼저 쓰냐면 재심은 가를 먼저 써, 대상을. 그 다음에 이러한 아버지의 세상은
재심은 나를 근거로 보면 타당하다. 혹은 타당하지 않다로 쓸 수도 있겠지. 물론 오늘 정답은 타당하답니다.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관점이 단수인 경우에는요, 타당하다가 되려면요, 관점과 대상이 비슷한 관계여야 돼요. 그런데 타당하지 않으려면요, 관점과 대상은 일입이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오늘 가장 중요한 컨셉이에요.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데, 관점이 복수로 나타나면 장점과 단점의 근거가 정해지는 거고요. 관점이 단수면 관점과 대상의 관계에 따라서 결론이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는 근거가 정해지는 거고요. 하나는 결론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오늘은 숙대 문제는 다 읽어보고요. 서울대학교 문제는 표 1, 2만 가볍게 봅시다. 됐죠? 앞에 표 1, 2 보시고 뒤에 있는 숙대 문제는 빠른 속도로 가나가 서로 같은 관계가 왜 나올까를 한번 고민해 보면서 읽어보세요. 지수야, 다 읽으면 신어줘. 놀란 척 하지 말고. 읽으면서 고민해 보세요. 자료 1은 왜 행복해졌다는 특징을 보일까 하고요. 두 번째,
재심은 가나는 왜 같은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오늘 아주 중요한 요령 두 가지가 나가고요. 또 하나는 비문학에만 표의 해석의 팁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정리하려 합니다. 수업 시간은 길지 않겠지만 충실하게 잘 듣고 어떻게 보면 좀 외워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2배속으로 하지 말고요. 독해하시고 잘 하세요. 영상 보는 친구들 다 죽여버릴 거예요. 주세요.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그런 거야? 네. 편지를 써야지 무슨 꽃을 사. 네. A4지 100장으로 딱 써가지고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거 고해성사하고. 소윤이는 오늘 집에 못 들어가겠다, 그지? 편지 쓰느라고. 너 예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 피고 술 먹고 친구들 괴롭히고 이랬던 것들 다 써야지. 지수는 고등학교 들어가서부터 시작했지? 자, 다 읽으셨으면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문제부터 먼저 볼게요. 서울대학교 문제부터 좀 따라오십시오. 서울대학교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이거부터 좀 찾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전체를 뭘로 해석할 거냐에 대한 부분. 1번은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읽어봤더니 이혼율이나 연령별 인구에 대한 부분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은 이게 아니라 행복이라고 하는 이 컨셉으로 전체를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제어를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됐죠? 그럼 선생님 전체를 행복이라는 화제어, 즉 토픽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모든 비문학 혹은 표를 뭘로? 행복이라는 컨셉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어떤 거였냐면 기본적으로 이거야. 아이들이 이 표를 볼 때 가장 먼저 했던 부분은 이 두 가지. 나이대가 하락하고 있다로 특징을 뽑아낸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애들이 대부분 60세 이상의 인구가 상승하고 있다. 이 두 가지로 뽑아냈어요. 그런데 얘로 뽑아낸 애와 얘로 뽑아낸 애는 완전히 단락이 갈렸어.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뽑아낼 때 꼭 기억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봤을 때 반영된 이라는 말이 있고요. 살고 있는 이 단어는 엄매를 하지 않더라도 현재, 과거, 미래 중에서 뭐겠니?
뭐를 나타내는 거야? 관형사형 어휘 중에서 는이나 느는 뭐를 나타내? 현재를 나타내죠. 미래는 리을이고요. 맞잖아요? 뭐뭐 했던 이런 거는 과거를 나타내니까 이 단어가 되게 중요했어요. 논제를 읽어볼 때 되게 중요한 것들은 시점도 되게 중요해요. 왜? 추이라고 했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추이라는 게 뭐지? 변화하는 모습이잖아. 그지? 변화하는 모습을 현재 시점에 반영해서 써라 했거든. 그러면 계속 할게. 대부분 아이들이 이걸 많이 썼는데 60%가 여기 썼다고 해요. 대학 발표해 보면. 얘들아, 출생률이 하락하는 건 행복해졌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니? 불행해졌다는 증거.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를 내지 않는 거야? 아이를 갖지 않는 거지. 그럼 그건 미래 행복이니 현재 행복이니? 미래 행복이지. 애를 갖는 건요 존나 즐거워합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소윤아, 우리 서윤이를 낳았을 때 선생님이 평생 처음으로 잠을 못 잤어. 너무 기뻐서. 그리고 3살 때까지 키울 동안에 그렇게 큰 즐거움은 없었어. 물론 우리 둘째 낳았을 때 잤어요. 도파민의 양이 완전 다릅니다. 어찌됐든 아이를 키우고 자라는 걸 보는 건 존나 큰 즐거움인데요. 한 명 키워서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시키는데 2억씩 든다고 해요. 그게 문제가 시작되죠. 고3 되면 존나 들어가고요. 재수하면 더 들어가고요. 대학교 되면 또 더 달래요. 샹. 그러면 이건 뭐 해서는 안 돼? 선택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상승을 하는 애들이 40%였는데 이거 중에서 이걸 고령화라고 해석한 애들도 불행해졌다고 해석한 애들도 다 탈락했어요. 왜? 고령화는 현재 시점이 아니라고 해요. 미래의 시점에 우리나라가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럼 선생님 이걸로 하려면 이건 뭐였을까? 얘들아, 사람이 행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니? 오래 건강하고, 즉 이걸 뭘로 끌어냈어야 해? 장수로 끌어냈어. 선생님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 기억나세요? 근데 그건 빼고요. 얘들아, 불가리스가 왜 불가리스인 줄 알아? 우리 친구들 불가리스 진짜 잘 먹고요. 불가리스는요 유럽에서 가장 오래 사는 마을의 이름이에요. 사람 되게 중요한 이름이에요. 됐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럼 이걸 가지고 하고요. 여기는 뭐지?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계속. 그럼 뭐니? 이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 되게 많다지. 그러니까 제 자료에는 행복해지지 않았다고? 자료에는 행복해지고 있다, 졌다, 혹은 행복하다지. 여기는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는 행복하지 않다지. 아니,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되셨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표의 해석은 흐름을 보는 건데 뭐가 되게 중요하다. 하지에 하고요. 논제를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아주 중요한 내용. 됐죠? 조금 더 갈게요. 이제 숙제 문제로 가겠습니다. 얘들아, 관점이 더 중요하니까 원래 재심은 나를 먼저 해석했어야 합니다. 항상 관점을 먼저 독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토피아와 합리주의는 아주 다른 형태다. 즉 합리주의 유토피아와 같이 가는 것 같지만 아니더라 그 말. 즉 우리의 모든 정치적 행위가 기여하는 목적으로서 이 사회가 이상적인 상태를 선정한 유토피아적 방법, 즉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리적 토론을 하기보단 뭐가 된다는 거야? 폭력을 낳기 쉽다는 거지. 즉 얘와 얘는 중에서 유토피아는 얘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지. 우리나라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했던 가장 대표적인 시기가 6.25 전쟁이에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표했는데 서로 합리성에 기반한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뭐해? 서로 주먹질에다가 총질했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제시문가의 아버지가 꿈꾼 세상은 어떤 의미냐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건 난소공이야. 앞에 부분은 뭐 얘기니? 아버지의 꿈꾼 세상이 어땠고 아버지가 결국은 죽었다예요. 여긴 빼고요. 문학에서도 뭐가 참 중요하니? 얘가 존나 중요합니다. 그죠? 아버지는요 웜한 피부였어요. 아버지가 꿈꾼 세상은요 이런 세상이었는데 특히 아버지가 꿈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한 세상이야? 사랑이에요. 사랑. 아버지는 누구의 기대를 걸었어요? 사랑의 기대를 걸은 사람. 아버지가 꿈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러브죠. 이렇게 보면 가나가 서로 대립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학은 그 뒤가 참 중요하죠. 즉 아버지가 꿈꾼 세상은요 사랑이긴 한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강요된 사랑. 그러니까 강요된 사랑은 뭐하고 또 연결하기 쉬워요? 폭력과 연결하기 쉽죠. 그래서 이 둘이 무슨 관계야? 비슷한 관계인 거야. 그래서 답이 뭘로 나와요? 타당? 하다로 나온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로 정리할게. 시험장 가서 평가하라는 문제는요 당락을 정하는 결정적 문제야. 특히 여대에선 이걸 워낙 못 쓰기 때문에 이대 같은 경우에 문제 3개가 다 평가형으로 내는 경우도 많고요. 평가형이 나오면 또 문제가 되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되게 헷갈려 해요. 특히 1번처럼 자신의 견해를 쓰라는 말이 열나 많이 나옵니다. 이 자신의 견해를 쓰라고 할 때는 선생님이 원칙은 6개의 유형 중 고르라고 했어요. 야 이제 칠판도 외우겠다. 씨발 현우진 말이 나왔다. 그죠? 요약, 비교, 논쟁, 평가, 설명, 대안 이렇게. 근데 선생님 10년치 기출문제를 보니까 평가, 논쟁, 대안 중에서 하나더라고요. 근데 지난 시간에 논쟁은 비교라고 하는 조건을 끌고 들어가고요. 오늘 평가 유형은요. 항상 관점과 뭐가 있어요?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왜? 평가는 관점과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관점에서 대상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쓰라고 하면 대상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야? 평가해보라는 거야. 요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평가형이 떴어요. 그러면 뭐부터 먼저 봐요? 관점이 몇 개인지를 먼저 봐요. 됐죠? 자, 선생님 그러면 평가 유형이 나오면 유의사항에서 첫 번째는 관점의 수를 보는 거네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 관점의 수가 단수예요? 그럼 뭐가 정해져? 타당하다가 정해져서 결론이 정해지는 거예요.
복수면 뭐가 정해져요? 장점과 단점의 근거가 정해집니다. 자, 오늘 크게 5가지 정리할게요. 첫 번째, 하재를 잘 보세요. 논제는 꼼꼼하게 읽으셔야 독해가 됩니다. 자신의 견해라는 말은 평가형에서도 자주 나와요. 평가 유형이 나오면 단순지, 복순지를 보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논술은 외울 게 많이 없는데 선생님 꼭 외우라고 하는 건 평가형에 상당 부분 집중돼 있어요. 잘 기억해 놓으시고 논제 풀어본 것까지 잘 확인하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또 논제 풀겠습니다. 지수야, 꺼줄래?